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부부들의 확증 편향 5가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그리고 배운 것, 또 쌓아온 지식 수준에서 사람을 이해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판단, 해석한다고 하죠. 따라서 이 범주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이해하거나 또는 바라보거나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부 사이에서 외도라고 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나면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죠. 왜냐하면 뭐 외도를 대비하고 사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도 직면 외에는 우왕좌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선대의 어떤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서 외도가 있었다면 그걸 이제 벤치마킹 하거나 또는 자기 형제 자매 세대에서 외도가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 기준에서 딱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 세대에서 외도가 있었는데 외도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부모가 헤어졌다 그러면 우리 부부도 헤어지는 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그 반대로 이혼은 안 하셨지만 대면대면하게 살았다면 우리 부부도 앞으로는 영원히 대면대면하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혼은 못 하겠고, 이렇게 예측을 해버린단 말이죠. 또는 그런 자기 충족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참 복잡하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막 해결하겠다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막 이런 걸 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외도 관련 속설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제 선별적으로 이걸 막 선택하면서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확증 편향 또는 확증 편향적인 생각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외도 상담을 하기 전에는 이 외도를 바라볼 때 또는 외도 부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건데, 외도 상담을 하다 보니 같은 외도래도 이거를 처리하고 대처하는 부부들의 모습은 정말 천차만별이구나. 정말 어떤 부부들은 와, 이거는 진짜 해결 못 하실 것 같은데 했는데 의외로 해결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요거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해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해결한다고 덤비다가 또는 해결 못 한다고 미리 좌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문제를 크게 키우거나 정말 해결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외도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케이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확증 편향 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5가지만 선택을 했는데요. 한 가지씩 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확증 편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쪽으로 경도돼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또 해결책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관점에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5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외도 피해자는 평생 외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확증 편향이에요. 이건 누가 할까요? 외도 행위자들이 하죠. 그런데 이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왜 외도 피해자는 계속 외도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도 행위자가 아이고 평생 외도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빨리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냐는 건데요. 그거는 이 외도와 같은 참사를 겪은 외도 피해자는요, 전체적인 외도 내용을 알아야만이 1번 추가적인 외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다 보니까 외도 행위자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외도 행위자가 이게 전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든지 이렇게 부분적이고 아주 파편적으로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게 퍼즐이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물은 거 또 물어보고 또 외도 이야기를 또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생리는 외도 행위자가 모르면서 무조건 외도 이야기를 반복하는 외도 피해자의 모습만 바라보고 아이고 이제 평생 동안 외도 이야기만 듣고 살겠구나. 이러면 못 살겠구나.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도 행위자가 외도의 전말을 잘 정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 외도 행위자 입장에서는 고백을 하고 나면 고백 효과라고 해서 더 이상 외도 내용을 숨기려고 애쓴다거나 또는 뭐 거짓말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외도 이야기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다 보면 외도 피해자가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말로 얻어맞을 수도 있고 폭력으로 얻어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숨긴다고 해서 이게 끝나나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외도 피해자는 이걸 후벼 파서라도 다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도 극복의 시간만 점점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물론 들으면 충격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만 전말을 알고 나면 통합적으로 이걸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 행위자의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한데요. 외도 행위자가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외도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고 따라서 내가 뭐 이걸 회피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겠다는 그 진심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떨어진 불신이 조금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도 직면 후에 이제 부부 상담에 나오는 외도 부부들에게 처음에 이제 저희는 개별 상담을 먼저 해요. 외도 피해자부터 상담하고 이후에 외도 행위자 상담을 하는데요. 그럴 때 외도 행위자에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외도 행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아이고 지금 제 배우자가 즉 외도 피해자가 한 가지만 들어도 저렇게 기절초풍하는데 다 들으면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다 이야기하면 지금도 분노가 화산 폭발하듯이 하는데 나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은폐하려고 그러고 또는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심한 경우는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요.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는 비밀이 없거든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는 정말 파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도 행위자가 고백을 하는 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뭐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고 뭐 이혼하자고 위협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지름길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외도 직면으로 부부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뭐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요. 외도 피해자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부분은 오히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외도를 극복하고 이러거든요. 물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외도부가 시간과 노력과 어떨 때는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수고하고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도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와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삶도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는 부부들은 부부 관계를 회복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저절로 감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죠. 그러니까 회복 안 되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제한된 부분이에요. 또 여기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외도가 벌어졌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를 하시는 것 같아요. 70%는 대면대면 살거나 아니면 치유받고 살거나 그 범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도 저는 썩 바람직한 확증 편향이 아니다. 만약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오히려 빨리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받아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가시는 게 좋겠다. 다음 세 번째로는 외도 행위자는 외도 상간자를 사랑한 것이다라고 확증 편향을 갖는 외도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왜곡된 확증 편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도 행위자가 사랑한 것은 상간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이지.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뭘 집어넣었다? 외도 상간자를 집어넣은 거고요. 외도 상간자 역시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데 외도 행위자를 끼워넣은 거거든요. 서로서로 이용한 거예요. 이용하는 동안
손해보다는 어떤 이득이 있었으니까 그 관계가 유지가 됐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뭐 안정감이 될지 만족감이 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이용당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한다? 손해는 안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외도가 부적절한 선택이란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런 2차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외도 관계를 정리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도 피해자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 나보다는 외도 상간자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걸 제가 다른 예로 은유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랑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한 거지, 돈을 욕망하고 돈을 탐욕한 거지, 사기당하는 사람을 사랑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와 비슷한 구조가 바로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있고 외도 행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상간자가 들어온 거고, 이 외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도 행위자의 욕망의 투사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PPT 화면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외도 부부들은 밤을 새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고, 또 밤을 새워서 이걸 갖고 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싸우는데요. 이거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출구와 출구 전략을 가질 수 있고요. 외도 행위자는 자신의 욕망을 알아야 외도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왜요? 욕망을 알아야 그걸 뭐 통제하든지 조절하든지 절제하든지 자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서 말로만 난 다시 외도 안 할 자신 있어. 응? 내가 외도하면 집 줄게, 차 줄게, 각서 쓸게, 공증받자. 결국은 그 욕망이 어느 순간 나의 이성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이끌어버리면 아무리 평소에 냉정했던 분들도 욕망 앞에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도 행위자는 외도 상간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사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외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외도한 사람 중에 한 번만 외도한 사람은 없다, 이런 속설을 믿는 분도 있는데요.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정말 외도가 재발이 됐다면, 첫 번째, 첫 번째 외도 때 어떻게 외도 부부는 그거를 수습했느냐. 그때 그냥 한번 실수니까 봐주자, 이제 정신 차리겠지. 심지어 외도 피해자의 원가족이든 상대 피해자의 원가족이든 외도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신이 한 번만 참으면 이거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한번 외도했으니 외도 행위자가 이제 정신 차릴 거다.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모르는 외도 행위자는 외도가 재발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외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쉽게 용서해 주거나 용납해 주거나 허용해 주면요, 부정적 학습 효과가 생겨요. 즉 외도 행위자는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구나, 다음에도 또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재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외도가 재발된 다음에 이 속설을 믿는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 중에는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나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첫 번째 외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외도 부부들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와 결부해서 또 하나는, 과거의 삶으로 외도 직면 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외도는 또 재발돼요. 그래서 제가 외도 직면 후에는 삶을 변화시켜라,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식으로 살면 또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 많은 외도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에 뭐라 그래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시면 또 벌어져요. 과거와 다른 업그레이드된 삶을 가야 한 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야 외도 피해자도 외도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부의 정서가 점점 올라가면서 부부관계도 회복되는 거지. 이런 속설에 매달려서 자기 충족 예언처럼 되뇌어 보세요. 외도는 안 벌어지면 이상해요. 그게 제발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증 편향으로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도 문제는 외도 행위자의 도덕성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의 외도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1번에 오는 게 뭐냐? 그거는 외도는 정서적 문제 때문에 생기거든요. 또는 성격적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영상에서 언급하듯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외도에 쉽게 빠지고요. 왜? 노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결핍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또는 뭔가 피해의식이 있다거나 또는 우울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분들, 또 강박증이 있다거나 또는 편집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외도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도를 하는 동안은 뭔가 진짜 마약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붕 떠서 좋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이거 발각되면 핵폭탄 터진다. 그리고 외도는 부적절하다는 거 다 알면서도 이 진짜 뽕 맞은 것처럼 붕 뜬 기분을 다운시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 우울했던 게 사라지는 것 같고 불안했던 게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를 정서적으로 시작했다 결국은 성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적인 문제로 보는 게 맞고, 따라서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부부의 정서를 자꾸 업시켜줘야 된다. 업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막연히 올리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려면 공부 잘해야지 외친다고 해서 올라가나요? 거기는 방법론적인 것도 있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성 문제라고 하는 한 5순위 정도에 있는 답을 갖고 자꾸 그걸 1순위로 끌어올려서 외도 피해자는 계속 가치 판단적으로 외도 행위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만 나빠져요? 부부의 정서가 나빠져요. 부부의 정서가 나빠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나빠져요. 부부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또다시 외도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혼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상처투성이인 마음 상태로 이혼하면 이혼 후에는 더 힘들죠. 왜요? 이제는 혼자 다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택하는 게 재결합이나 재혼인데, 상처 한번 치유된 적 없으면서 다시 돌아오거나 재혼해봤자 뭐예요? 난 고슴도치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서 끌어안으면 서로 찌르고, 그렇다고 내 가시는 자르기 싫고, 이런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외도 문제는 외도 행위자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정서적인 문제다라는 쪽에 관점이 있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외도와 직면하셨든 두 번째, 세 번째 외도와 직면하셨든 이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또 이혼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더 불행의 늪으로, 수렁으로 빠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의 외도 부부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확증 편향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또는 이런 확증 편향 내지는 이런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사람을 이해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는 현상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효율도 떨어지고 효과도 없고 결국 좌절감과 상실감밖에는 얻을 게 없거든요. 따라서 외도를 첫 번째로 직면하셨든 두 번, 세 번, 네 번째로 직면하셨든 결국은 부부가 집단지성도 활용해야 되지만 의사소통이 안 좋아서 그게 안 된다? 빨리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도 관련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받으면서 외도의 생리에 대해서도 아시고, 또 행위자나 피해자가 각각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각각 전문가를 통해서 코칭도 받으시면서 문제 해결의 출구를 향해서, 또는 그 출구로 가기 위한 출구 전략을 만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